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순간 있잖아요. 아, 이건 정말 끝났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끝은 차가워지고, 방금 전으로 딱 10초만 돌아갈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서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날의 최악의 실수가 저는 인생을 처음으로 제대로 세워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결혼 4년 차였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것 없는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남편 박민재는 IT 회사 팀장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늘 다정한 남편, 효심 깊은 아들,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집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 민재는 퇴근만 하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원들 커피까지 챙기는 사람이라면서 집에서는 물 한 컵도 스스로 떠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이어폰을 꽂았고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도 밖에서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 말이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죽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2살 된 아이를 돌보면서 재택으로 쇼핑몰 상품 등록일을 했습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는 짧은 시간에 사진을 정리하고 밤에는 주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모든 일을 집에 있으니까 하는 소일거리 정도로 여겼습니다. 더 힘든 건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권영숙 여사는 아들에게는 한없이 약했고 며느리에게는 이상하리만큼 당당했습니다. 서현아, 민재가 요즘 얼굴이 반쪽이더라. 너 밥은 제대로 해 먹이니? 어머님, 요즘 아이가 밤에 자주 깨서요. 저도 정신이 없어서. 애 키우는 여자가 애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하면 어떡하니?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 그 말은 항상 저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시누이 수진 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선물 리스트를 보내왔고 생일이 되면 은근히 비싼 물건을 요구했습니다. 한 번은 단톡방에 백화점 가방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롤케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나 이번 생일에 이런 느낌 받고 싶다. 서연 씨가 못 본 척하자 시어머니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더라. 내가 언니처럼 챙겨주면 얼마나 좋겠니? 언니처럼 챙겨주라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챙김은 늘 한쪽에서만 흘러갔습니다. 제가 아프거나 힘들 때 그 누구도 저를 챙겨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날은 비가 오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이 어린이집에서 감기 기운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저는 예정된 일을 다 미루고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아이는 칭얼댔고 열은 조금씩 올랐습니다.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 죽을 끓였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어 남편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젖은 우산을 현관에 아무렇게나 세워두고 양말을 벗어 거실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씻지도 않은 채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애열제야 해서 그런데 죽 좀 저어줄 수 있어? 민재는 눈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피곤해. 딱 5분이면 돼. 죽 눌어붙을 것 같아서 그래. 그제야 민재가 짜증 섞인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도 못하면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냐고요?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에 다녀왔고 밀린 일을 처리했고 빨래를 돌렸고 청소기를 돌렸고 저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 전화까지 걸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삼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 목소리는 평소처럼 당당했습니다. 내일 우리 갈 거다. 민재 아버지가 장어 먹고 싶다시네. 내가 장어 좀 사다가 구워라. 어머님, 아이가 지금 열이 있어서요. 내일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열이 얼마나 난다고 그래? 애들은 원래 그러면서 크는 거야. 그리고 민재도 장어 좀 먹어야 해. 요즘 얼굴이 아주 안 됐더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수진이 생일 선물은 준비했니? 가족끼리 그런 건 서운하게 하면 안 된다. 전화가 끊긴 뒤 저는 한동안 주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죽이 끓는 소리, 남편 휴대폰 게임 소리,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머리를 찔렀습니다. 저는 결국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지은에게 보내려 했습니다. 적어도 지은에게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은아, 나 진짜 더는 못 살겠어. 민재, 이 인간 밖에서는 세상 좋은 남편인 척하면서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해. 시어머니는 아픈 애 보면서도 장어 구우라 하고 시누이는 생일 선물로 비싼 가방 바라는 눈치야. 내가 이 집 며느리인지 도우미인지 ATM인지 모르겠다. 진짜 오늘은 다 엎어버리고 싶어. 나 이혼하고 싶어. 전송. 그 짧은 진동이 울린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친구 지은의 프로필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위에 떠 있는 방 이름. 행복한 박간의 가족방. 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단톡방에는 시부모님, 시누이, 남편, 그리고 저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저는 황급히 메시지를 길게 눌렀습니다. 삭제 버튼이 보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렸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삭제. 하지만 화면에 남은 문구는 잔인했습니다. 나에게서만 삭제되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곧 단톡방 숫자 1이 사라졌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모두가 읽었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다 있는 방에 이딴 걸 보내? 너 제정신이야?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재가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서현아, 너 지금 우리 집안을 뭐라고 한 거니? ATM? 도우미? 내가 그렇게 못 배운 애인 줄 몰랐다. 시누이 수진도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올케 진짜 무섭네요. 앞에서는 웃더니 뒤에서는 이렇게 욕했어요? 가방 얘기는 농담이었는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농담. 서연 씨는 그 단어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요구할 때는 진심이고 들키면 농담이었습니다. 민재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사과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무릎 꿇고 빌어. 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긴장을 느꼈는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신이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그 누구도 그녀의 하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피로도 눈물도 무너지는 마음도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톡방에 올라간 문장 몇 줄만 보고 그녀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평소 단톡방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생일 축하에도 짧게 축하한다 정도만 남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눈물 젖은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첫 문장은 짧았습니다. 민재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거실 공기가 멈췄습니다.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뒤 시아버지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했다는 뜻은 아니다. 말은 거칠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보다 내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더 부끄럽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글을 올렸습니다. 민재야, 내 아내가 아이를 안고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내가 소파에 누워 있었다면 너는 가장 노릇을 한 게 아니다. 회사에서 힘든 것만 힘든 게 아니다. 집 안에서 하루 종일 버티는 사람도 힘들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글은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당신도 그만하시오. 며느리는 우리 집에 들어온 일꾼이 아니오. 아픈 아이가 있다는데 장어를 구우라니 그게 어른이 할 말이오? 그 다음 메시지에서 시아버지는 시누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내 생일 선물은 내 형편 안에서 내가 사라. 결혼한 오빠 부부에게 당연하다는 듯 기대지 마라. 단톡방은 얼어붙었습니다. 민재는 당황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까지 왜 이러세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민재야, 오늘 안으로 서연이에게 사과해라. 말로만 하지 말고 앞으로 집안일과 육아를 정확히 나눠라.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내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내 재산도 내 이름도 내 무책임을 덮는 데 쓰지 않겠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준 것은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고, 제가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고, 제가 혼자 다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그날 밤 민재는 처음으로 주방에 섰습니다. 어설프게 죽을 저었고 아이 기저귀를 갈다가 물티슈를 거꾸로 뽑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우습다기보다 낯설었습니다. 민재는 한참 뒤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모든 게 풀리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어제는 내가 심했다. 아이 아프다는데 미안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한 발 물러선 날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삶이 드라마처럼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서툴렀고 가끔 예전 버릇처럼 나 피곤해라는 말을 꺼내려다 제 눈치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도 가끔 선을 넘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혼자 참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그 침묵을 깨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시아버지는 며칠 뒤 저에게 따로 전화를 했습니다. 서연아, 네, 아버님. 그동안 몰라서 미안하다. 몰랐다는 것도 핑계겠지.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힘들면 참지만 말고 말해라. 내가 우리 집에 온 사람이지 우리 집에 갇힌 사람은 아니잖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국 울었습니다. 그날 단톡방 메시지는 분명 실수였습니다. 지우고 싶을 만큼 창피했고 그 순간에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실수는 제가 처음으로 제 마음을 세상 밖에 꺼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무례한 폭발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오래 참은 사람의 진실이 예쁘고
정중한 말로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요. 그리고 진짜 어른은 체면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보고 멈추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날 저처럼 실수로 진심을 들켜버렸다면 도망치셨을까요? 아니면 그 기회를 붙잡고 처음으로 내 편이 되어 보셨을까요?